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7월 8일 화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관세 서한 소식에도 우리 시장 크게 치고 올랐습니다. 사실상 유예 시한이 연장된 데 따른 안도감 같네요. 코스피는 1.8% 오르면서 3,110선에 올랐고요. 코스닥은 0.7% 오른 780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0.1원 오른 1,367.9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37.6도. 와, 정말 덥죠? 더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곳곳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심조심해서 운전하시고요. 짜증 내지 않게 조심조심 마음 조절도 잘 하자고요.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레드벨벳 빨간맛 들으시면서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날씨도 빨간 맛이고 주식시장도 빨간 맛이고. 네. 문자 확인해 볼게요. 배수남님께서 오늘부터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죠? 저 어방목 듣고 있어요 라고 말할 준비하고 모든 전화 받는 중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배수남님 최고. 진짜 짱이에요. 감사합니다. 스팸 경계하시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민걸님께서는 소장님 이제 다시 왔군요. 청취율 조사. 아직 한 번도 못 받았지만 상시 대답할 수 있게 방과후 목돈연구소라고 메모하고 대기 중입니다. 청취율 조사 1등 가자 이렇게 해주셨는데 1등까지는 기대도 안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내주시니까 왠지 모르게 울컥하는 이 마음 정말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고요.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 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부터 청취율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02-2뭐뭐뭐로 시작되는 번호 전화 받으시면요.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 듣고 계신다고 꼭 대답해 주실 거라고 믿고 제가 미리 특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뭐 아무것도 안 드리면서 이렇게 요청하면 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방과후 목돈연구소 더위 극복 프로젝트 치킨데이 빰빠라밤. 지금 어디서 누구와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를 듣고 계신지 인증샷을 찍어서 인증샷을 꼭 찍으셔서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추첨해서 몸보신용 치킨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 오늘 화요일이죠? 오늘은 한 가지 경제 현상을 제대로 파보는 분석 천재 반진욱 그리고 그때 그 시절 뉴스로 경제 이모저모를 배우는 라떼 뉴스와 함께합니다.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극장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내는 곳은 매점입니다. 팝콘과 음료수, 오징어 뒷다리까지 원가 대비 마진율이 70에서 90%에 이를 정도로 알짜 영역이죠. 티켓 판매와 달리 매점 수익은 100% 극장 몫이기 때문에 영화 수익보다 실제 이익에 더 큰 기여를 합니다. 팝콘 장사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요즘 미국 극장들이 이 팝콘 장사를 기가 막히게 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화 개봉과 동시에 팝콘 때문에 오픈런까지 하는데요. 이게 다 팝콘 통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원통형 종이 상자가 아니라 개봉하는 영화 속 아이템에 맞춘 극장별 특별 한정판 팝콘 통인데요. 마블에 나오는 괴물의 머리, 미션 임파서블에 나오는 2개의 열쇠로 뚜껑이 열리는 미스터리한 장치, F1 더 무비 속 주인공이 썼던 헬멧, 모두 극장이 출시한 팝콘통 디자인입니다. 미국에서 영화 티켓은 우리 돈으로 평균 2만 원 미만이지만 팝콘통 가격은 영화 티켓 한 장보다 비싸거나 2장이 넘는 가격에 팔립니다. 특별 한정판의 경우 6만 원 넘게 판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개봉과 동시에 품절되기 일쑤죠. 영화가 흥행을 하거나 흔하지 않는 팝콘통일수록 재판매 가격은 더 올라갑니다. 미국도 박스오피스 매출이 아직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률 높은 팝콘통은 극장업계 최고의 효자입니다. 그래서 이 팝콘통은 A극장 브랜드,
비극장 브랜드, 각각의 극장별로 영화 개봉 1년 전부터 디자인에 들어갑니다. 적게는 2만 개에서 많게는 10만 개씩 주문 제작해 독점 판매하는데요. 영화 흥행도 판매 핵심 요소지만 얼마나 갖고 싶은 팝콘통을 만들었냐에 따라 사람들이 특정 극장으로 몰리는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한 명의 관객도 놓치지 않고 자신의 영화관에 데리고 오려는 미국 극장들의 노력을 보니 청취율 조사 기간에 들어간 저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네요. 이상 남의 얘기 같지 않아서 고른 소식 뉴스였습니다. 한 가지 경제 현상을 제대로 파보는 분석 천재 반진욱. 오늘은요, 매경 이코노미의 반진욱 기자가 분석해드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PD님께서 반씨와 어씨 중에 누가 더 희성인가 그걸 또 찾아보셨대요. 결과는 어씨가 더 희성이었습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릴게요. 오늘 분석할 대상 뭔가요? 네, 오늘은 현재 한국서 가장 뜨거운 스포츠를 하나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바로 프로야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프로야구. 야구와 경제가 무슨 관계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요즘 프로야구 이제 스포츠를 넘어 산업이라 불릴 정도로 막대한 돈이 돌고 있습니다. 야구장에 관중은 연일 몰리고 있고요. 네. 야구단이 내놓는 유니폼, 굿즈는 내놓는 족족 지금 매진 행렬입니다. 중계에 붙는 광고비도 엄청 올라갔고요. 네. 야구단과 협업을 진행하려는 브랜드도 거의 줄을 서고 있습니다. 야구가 이제는 프로스포츠 산업화 직전까지 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게요. 이 야구가 해를 거듭할수록 정말 인기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올해는 그 인기가 어느 정도예요? 사실 프로야구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로 꾸준히 이제 코로나 유행 시기를 제하면 꾸준히 관객이 증가한 인기 스포츠였는데요. 네. 지금 또 프로스포츠 중에서는 가장 많은 인기를 자랑하는데 지난해에는 연간관 중 최고치도 갱신하기도 했죠. 근데 올해는 이제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네. 전반기에만 누적 관중 700만 명을 넘어섰고요. 이는 한 번도 기록하지 못했던 기록입니다. 과거와 달리 이제 유튜브나 인스타 쇼츠 이런 데서도 야구 관련 콘텐츠가 범람하고 있고요. 맞아요. 그 옛날에는 야구하면 뭐 아재 이런 이미지가 강할 정도로 약간 아저씨 스포츠 취급을 받았었는데 우리는 요즘에는 이제 MZ 세대라 불리는 2030 인구가 꾸준히 찾고 있고요. 스포츠는 남성이 좋아한다는 인식과 달리 여성 관람객도 대폭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올해 갑자기 이렇게 인기가 특별하게 치솟은 이유가 있어요?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들이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하는 건 역시 전국구 팬덤을 보유한 지방사팀 이른바 기롯사만의 선전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보통 이제 기아, 롯데, 삼성, 하나를 줄여서 기롯사만이라고 하는데요. 이 네 팀이 초반부터 선전하면서 팬들이 적극적으로 야구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언더독으로 분류됐던 하나가 지금 리그 1위를 확정지었고요. 전반기에 역시 약자로 분류됐던 롯데도 지금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우승했던 전통의 강호 기아도 지금 선두권에 올라섰고요. 지금은 약간 순위가 처져 있지만 삼성도 꽤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전통적인 수도권 인기팀 LG도 선전하면서 그 게임차가 엄청 촘촘하게 좁혀져 있거든요. 이렇게 혼전인 상황에서 치열한 싸움에 흥미를 느끼는 관객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러게요. 그 요즘에 야구장 티켓 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그렇죠. 아예 뭐 제가 이제 롯데 팬인데 사직 야구장에 얼마 전에 일반표 대기열 보니까 100만 명이더라고요. 100만 명이요? 네. 이제는 거의 그 시즌권이 없으면은 거의 예매가 힘들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 정도군요. 그렇게 되면 야구단 매출도 좀 확 늘었나 싶은데. 그렇죠. 이제 과거에는 야구단 매출이 다소 좀 제한됐었거든요. 수입이라고 해봤자 입장권, 유니폼, 일부 광고 매출 이런 거에 그쳤는데 요즘 그래서 인기가 곧 수익으로 직결되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달라졌는데 우선 구단들도 장사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마케팅 노하우가 쌓이면서 젊은 세대나 이런 관객들이 좋아하는 상품을 엄청 많이 내놓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특별 유니폼, 그다음에 굿즈, 콜라보 상품 등이 이제 엄청 팔려나가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좀 수직 상승한 것도 있고요. 다음은 이제 중계권료인데요. 이제 야구 인기가 치솟으면서 야구 콘텐츠를 이제 인터넷에 중계하는 권리를 뉴미디어 중계권이라고 하는데 이 가격이 엄청 급등했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 티빙이 들어왔는데
3년 동안 1,350억 원을 KBO에 지불했거든요. 네. 이 중계권료는 KBO가 구단들과 나누는 수익이라서 이런 수익이 늘어나면서 구단 수입이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유튜브 통해서 보고 계시는 역풍이다님께서 제가 삼성 라이온즈 원년 팬입니다. 저도 유니폼에 투자 좀 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저도 아이 데리고 야구장 몇 번 단체로 이렇게 간 네. 적이 있는데 야구를 잘 몰라도 일단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먹기도 많이 먹고 맞습니다. 아니 거기만 가면 왜 계속 먹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연령에 가리지 않고 전 세대가 뭔가 화합하는 그런 그렇죠. 네, 그런 느낌도 들고 보기 드문 그런 화합의 장이라는 느낌인데 보면 젊은 세대가 특히 많기는 하더라고요. 네네. 뭔가 특별한 요인이 있을까요? 사실 젊은 세대가 야구장을 찾는 게 좀 다소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불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원조인 미국 메이저리그랑 일본 야구만 해도 이게 팬 노령화가 좀 심한 편입니다. 근데 한국은 반대로 2030이 가장 많이 찾는 스포츠가 야구거든요. 현장에서 이제 세 가지 이유로 예상하는데 첫 번째는 가성비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카페나 영화 이렇게 데이트하려면은 진짜 하루에 엄청 돈이 많이 깨지는데 네. 그 정도 돈에 비해서 야구장 티켓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내야 응원석 정도는 한 2, 3만 원 정도면 충분히 근데 갈 수 있으니까 가서 5시간,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이제 즐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저렴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가성비 되게 인기 많고요. 재미도 있고. 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재미, 한국 야구 특유의 문화인데 이제 네. 일본이나 미국은 상당히 조용하게 응원하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좀 지루하다는 인식이 있는데 한국은 진짜 응원전이 열띠게 펼쳐지거든요. 맞아요. 앉아 있기가 무한해요. 그렇죠. 네.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네. 자기 응원팀이 공격할 때는 거의 계속 쉴 새 없이 노래를 부르고 네. 즐기고 신나니까 야구 규칙을 모르는 분도 일단은 응원가만 따라 부르는 거면 되게 재밌는 느끼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흥이 많잖아요. 맞아요. 흥의 나라인데 춤추고 노래한 것을 좋아하는 한국인에게 최적화된 스포츠가 야구라는 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튜브를 비롯한 인스타그램에 야구 콘텐츠 제한을 풀어준 게 좀 영향을 미쳤는데요. 네. 예전에는 이제 네이버가 중계권을 가져가면서 인스타나 유튜브에 활용하는 걸 좀 막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티빙이 바꾸면서 KBO가 이제 SNS 활용권을 풀어달라는 조건을 내걸었고, 이 티빙에 의해서 이제 SNS에서 야구 콘텐츠를 좀 허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재창작을 할 수 있게. 아하. 그러니까 이제 접점이 늘어난 거죠. SNS 접점이 늘어나면서 젊은 층이 야구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이 콘텐츠 제한. 그래서 SNS 보면 뭐 응원석에서 벌어진 굉장히 뭐 유쾌한 포토 타임이나 맞습니다. 예. 아니면 뭐 시구 장면이나 경기 명장면 이런 것들이 많이 그래서 보였던 거군요. 네네. 근데 인기가 상당한 만큼 야구를 좀 마케팅에 쓰려는 기업도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미 야구단과 콜라보를 하려는 기업이 뭐 말하자면 이제 줄을 선 상황입니다. 네. 올해만 해도 크보빵, KST파이, CGV 등 KBO 협업한 상품이 쏟아졌고요. 각 구단들과 개별적으로 협업한 상품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뭐 마루는 강지, 포켓몬, 브래드 이발소처럼 인기 캐릭터들도 야구단과 속속 협업하고 있고요. 당연히 자사 야구단을 활용한 사례도 엄청 많은데요. 뭐 네. 신세계, 롯데, NC소프트 같은 데들은 이제 야구단을 이용해 활발히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가 롯데 팬인데 롯데의 경우에는 이제 마 시리즈라는 야구단 IP를 활용한 빵을 내놔서 엄청 인기를 끌었고요. 네. 이처럼 이제 돈만 먹던 스포츠란 이미지에서 이제는 약간 모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산업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 롯데 자이언츠의 마라는 게 네. 그 아무래도 홈구장이 부산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부산 사투리로 마 이거 얘기하는 거죠? 네네. 마 이게 롯데다 뭐 이런 마. 저희가 견제를 할 때 네. 그 투수가 상대팀 투수가 견제구를 던지면 네. 던지지 말라고 이제 마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약간 상징적인 게 돼가지고. 상대편을 조금 도발하거나 좀 잘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할 겁주려는 때. 의도로. 네. 근데 저 그거 동영상 봤거든요. 네. 왜 사람들이 저렇게 마 하지? 그래서 임마 이런 뜻인가 했는데 그 마라고 모두 관객이 외치는 함성이 너무 커가지고 울리죠. 상대편이 차마 같이 응원을 할 수가 없게끔 하는 게 기를 확 죽이는 그런 음성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비싼 돈 주고 그 중계권 요즘에 산다고 했는데 이제 티빙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요거 야구 효과 좀 보고 있어요? 사실 처음에 티빙이 뛰어들 때만 해도 내부적으로도 되게 말이 많고 너무 돈을 크게 지른 것 아니냐, 쓴 것 아니냐라는 말이 그 회의론이 엄청 컸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티빙에서는 이제 MAU, 그러니까 사용자 유입이 필요하다 보니 거금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잭팟이 터져가지고요. 야구 덕분에 티빙 라이브 유입 고객이
대폭 늘었습니다. 실제로 야구 중계를 할 때 티빙 라이브 경기를 보면은 티빙 라이브를 보면 점유율 대다수가 다 야구 경기고요. 아하. 그다음 높은 시청률이 높은 인기팀끼리 경기는 뉴미디어 광고료만 뭐 수억이 붙는다는 말도 나오고 있고 사용자 유입, 광고 수익 폭증이 엄청 막대한 이익을 얻으니까 티빙은 되게 만족을 하고 있다는 말이 들리고 있고요. 당연히 라이벌들도 벼르고 있겠죠. 이제 기존의 중계권 뺏겼던 네이버는 이제 2027년이 다시 뉴미디어 협상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때 중계권 탈환을 노리고 들어온다는 소문이 팽배하고요. 최근에 스포츠 콘텐츠 늘리고 있는 쿠팡 플레이도 중계권 입찰에 참여할 거란 소문이 좀 파다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인 중에서 스포츠 전문 PD님 있는데 몇 년 전에 아예 그쪽을 좀 유망하게 보고 전문성을 키웠더니 지금은 뭐 여기저기서 이제 스카우트를 해가지고 중계 콘텐츠 열심히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인기가 많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야구가 그래도 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좀 있다고요? 네, 현장에서는 그래도 현재 인기에 취하면 안 된다는 경각심도 좀 상당한데요. 네. 우선 국제대회 성적이 스포츠는 제일 중요하거든요. 한국 스포츠는 특히 국제대회에서 얼마나 활약하는지에 따라 인기가 확 떨어지거나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야구가 현재 위치에 오른 것도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랑 뭐 2006년, 9년 WBC에서 좀 선전한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메이저 대회 우승이 없거든요. 2015년 프리미어 12 우승이 거의 마지막이고 도쿄올림픽에서도 6개 팀 중 한 4위에 머무르는 등 체면을 좀 구겼는데요. 네. 이 인기를 성적이 받쳐주지 못하면은 리그 존립을 좀 장담하기 힘들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 유소년 인프라에선 또 상당히 시급한데 현재 고등학교 경우에는 일본은 한 수천 개 학교가 야구부가 있어요. 근데 한국에는 야구부가 있는 고등학교가 한 95개 정도거든요. 이마저도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선수 수급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유소년 야구 활성화가 없으면은 앞으로 미래는 장담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 잘할 때도 저희 동네에 야구로 굉장히 유명한 학교가 있었어요. 어디죠? 네. 서울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유명하죠. 네. 근데 괜히 멋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막 현수 막 붙여주잖아요. 붙여주시고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또 이렇게 선수들의 수급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좀 아쉬운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청취자분들께서 문자 계속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야구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시면서 8798님께서 전 오비베어스 어린이 회원 출신입니다. 이야, 그때 가입비가 5,000원인가 그랬어요. 전 박철순 투수 팬이었거든요. MBC 청룡도 좋아했고요. MBC 청룡. 와. 정말 옛날 팀들. 네. 정말 추억이 돋는 그런 코너네요. 자, 이제 다른 얘기 또 해볼까요? 구단 얘기하면서 좀 나올 만한 문제가 뭐냐면 재정 문제예요. 재정 문제도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요? 네, 사실 국내 다수 구단이 흑자라고 말은 하고 다니는데 이게 모기업 지원을 빼면 대부분 적자인 거거든요. 이 구단의 회계장부를 보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게 모기업 산하 계열사들의 거래 내역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니폼에는 패치들이 이렇게 모기업 패치들이 붙어 있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옷에. 그런 것들이 이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 모기업이라 그 회사들이 광고비를 내고 그 패치를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실상 순수하게 돈을 버는 구단은 이게 모기업이 없는 키움히어로즈밖에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물론 지금은 이제 야구단 자체 매출이 뻥뻥 늘어나면서 모기업 지원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건 추세긴 맞습니다. 근데 이 모기업 지원 비중이 한 전체 매출의 10% 아래로는 떨어져야 좀 흑자라고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반기에 불어닥친 야구 열풍이 후반기에도 계속 후끈 이렇게 달아오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아마 이제 계속 그 올해 관중수, 매출 등 모든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고 현장에선 바라보고 있고 인기 팀들의 경쟁이 워낙 치열해가지고요. 만약 순위가 현재 순위대로 고정돼서 인기 팀이 대거 가야구까지 간다면 가야구라 불리는 이 포스트 시즌의 인기도 상당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지금 각 구단 마케팅도 덩달아 지금 엄청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굿즈 유니폼 판매량도 계속 올라가는 추세라서 지난해보다도 더 실적이 좋은 역대급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여성 팬이 늘어나긴 한 것 같아요. 김미숙님께서 운동 별로 안 좋아해서 야구장에 딱 한 번 가봤는데 직접 관전하니까 엄청 재밌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고, 최정희님께서는 저희 부부가 요즘 직관 가면 매일 지는 경기라서 요즘은 집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어요.
정말 큰 마음, 큰 뜻을 그래서, 품고 집에서 네. 응원하고 계시는 네, 프로야구 이야기 즐겁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매경 이코노미 반진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더크랙의 전력 질주 듣고 2교시로 돌아올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 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병옥님께서 자체 이벤트를 하시면서 어박목을 지금 도와주고 계세요. 친구나 지인분들에게 어박목 널리 홍보하고 라디오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아서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 연구소라고 말한 분들 인증샷을 보내면 김병옥 님이 자체적으로 커피 쿠폰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김병옥 님께 제가 먼저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청취율 조사 기간을 시작하면서 어박목 잘 부탁드린다고 이 방과후 목돈연구소 더위 극복 프로젝트 치킨데이 하고 있거든요. 사진 찍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했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세요. 어박목 청취자분들을 또 잘하라고 좋은 결과 나오라고 응원도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받아보는데 제가 하나하나 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유를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울컥하는 거예요? 뭔가 보고 싶던 오랜 친구나 가족을 보는 것 같고 그러네요. 사진 보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웃는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웃으면서 라디오 들을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볼게요. 1부 분석 천재 반진욱 코너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요즘 프로야구의 인기가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여성과 MZ세대 관중들이 늘었고 기업들도 야구 마케팅에 적극 뛰어들고 있는데요. 퀴즈입니다. 7월 8일 오늘 기준으로 한국 프로야구 1위를 달리고 있는 팀은 어디일까요? 자, 오늘 보기는 없고요. 주관식입니다. 본인이 응원하는 팀 보내시면 안 되고요. 네, 오늘 기준으로 1위 팀 어딘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 그 시절 뉴스를 다시 읽어보고 경제 이모저모를 배우는 라떼 뉴스. 오늘도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몇 년 전 뉴스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오늘은 17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2008년 9월 17일 파이낸셜 뉴스 기사이고요. 제목은 내 보험 안전할까? 해약 문의 폭주입니다. 보험 얘기 2008년이라고요? 네. 자, 그럼 기사 내용 한번 볼까요? 미국의 투자은행인 리먼 브러더스와 메릴 린치에 이어 미국 최대 보험사인 AIG의 심각한 유동성 위기로 120여만 명에 이르는 AIG 한국 고객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감독 당국까지 나서 진화에 나섰지만 일선 창구에선 내 보험은 이상이 없느냐는 전화가 빗발치고 일부 가입자는 아예 계약을 해지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AIG 생명보험의 계약 건수는 908만 건, AIG 손해보험은 105만 건 정도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850억 달러의 자금을 AIG에 지원하기로 결정해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고 최악의 경우 본사가 파산하더라도 국내 보험 계약자에겐 피해가 없을 것이라며 손해를 감수하면서 조기 해약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 9월이면 이때가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이제 전 세계로 급속하게 확산하던 시기, 그때 뉴스죠? 네, 이때 여러 글로벌 금융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빠져드는 상황이었고요. 이 중에 한국에 진출한 금융회사들의 국내 가입자들이 많이 동요했었는데요. 이 외신 뉴스를 보고 불안해하신 분들이 해약이 평소보다 2배 이상으로 급증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리먼 브러더스가 사실은 누구도 망할 거라고 예상을 못했던 그런 투자은행인데 2000년대 아마 초중반이었을 거예요.
미국이 부동산이 엄청 과열됐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무자비하게 굉장히 낮은 금리로 부동산 대출을 해주면서 집 사는 사람이 엄청 많았던 게 사실은 이 화근이 됐던 건데, 당시에는 이제 시장이 좋으니까 그렇게 내준 부동산 담보 대출 중에서 그나마 이제 사람들이 잘 못 갚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부실 채권들까지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은행이 굉장히 복잡한 금융 상품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금융기관에다가 팔았는데 이제 위험 해지 차원에서. 네. 근데 이 금융 상품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을 해주는 역할을 AIG가 한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AIG가 그거를 팔았으니까. 근데 금리가 오르고 또 주택가격 폭락하면서 부실 대출들이 이제 휴지 조각이 돼버리니까 이제 도미노로 무너지는. 네. 그러면서 AIG도 무너질 위기가 된 거죠. 네, 이때 리먼의 몰락이 기네스북의 세계 최대 규모 파산으로 등재돼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미국 정부가 리먼 브라더스에는 구제 금융을 해주지 않고요. 네. 망하게 놔뒀고 반면에 AIG에는 유동성을 지원해서 회생의 길을 열어줬었습니다. 아무래도 보험사라는 특성 때문에 많은 개인들의 재산이 걸려 있기도 하고 또 AIG로 옮겨 붙으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이 불가피하다. 좀 이런 점을 고려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AIG가 무너지면 보장받아야 되는 은행들까지 다 무너지니까. 네, 네. 그리고 AIG 계약자들이 또 뭐 뱅크런처럼 우르르 달려가서 해약하고 뭐 보험사는 대량 환매하는 그런 악순환이 시작되면 정말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내몰리게 될 수 있다는 그런 네. 상황이었군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한국에 있는 계열 보험사들도 해약 신청은 금세 잦아들었고요. 네. 큰 문제 없이 넘어가긴 했습니다. 이 생명보험사는 회사 주인이 바뀌면서 간판을 바꿔서 영업을 하고 있고요. 네. 손해보험사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뉴스를 보면서 최근에도 경영이 어려워져서 위태로운 보험사가 좀 있어서 가입자들이 좀 걱정하시거든요.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아보고 또 이 보험 해약하거나 갈아타기 하실 때 주의하실 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방금 전에 뉴스에서 금융감독원이 국내 보험 계약자에게는 피해가 없을 테니 손해를 감수하면서 해약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근거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국내에서는 보험사가 파산에 몰린 최악의 상황에서 가입자 보호 장치가 한 두 가지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보험 계약 이전 제도이고요. 다른 하나는 예금자 보호 제도입니다. 이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굳이 환급금이 적은 이런 손해를 보면서까지 해약하지 말고 좀 기다려달라라는 게 당시 금융당국의 입장이었습니다. 여기서 보험 계약 이전 제도가 정확히 뭐예요? 보험사가 회생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을 때 이 회사의 계약을 재무 상태가 건전한 다른 보험사들이 인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험사 중에 좀 부실화된 곳의 계약을 자발적으로 막 가져갈 곳은 많지 않을 수도 있죠. 네. 근데 좀 현실적으로는 정부가 개입을 해서 좀 대형 업체에 분산해서 좀 안기는 것에 가깝다. 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업체에게 떠안기는 상황에서 어쨌든 계약은 이전되는 건데 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조건으로 계속 보장을 받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보험료, 보험금 똑같고요. 보장 내용도 그대로 동일하게 유지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 예금자 보호제도라는 게 또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보험도 적용 대상이죠. 네, 맞습니다. 은행 예금이나 적금뿐만 아니라 내가 보험사에서 돌려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돈에도 예금자 보호제도가 적용된다는 거 많이 아실 텐데요. 1인당 한 보험사에서 보유한 모든 보험 계약을 합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를 해줍니다. 참고로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9월부터는 이 한도가 금융회사 한 곳당 1억 원으로 상향이 될 예정이고요. 그렇군요. 리먼 사태 때 그 AIG 국내 가입자들은 뭐 피해 없이 잘 넘어가긴 했는데 다행히도 최근에 또 가입자들이 좀 불안해하는 보험사가 또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어디예요? 이게 MG 손해보험 이야기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가입자가 120만 명을 넘습니다. 좀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 좀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MG 손해보험 네. 뉴스에서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 이름이 지금 어떤 상황인 거죠? 이 회사가 재무 상태가 나빠진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2022년에 금융당국에서 부실금융회사로 지정이 됐고 이후에 공개 매각을 4차례 추진했지만 새 주인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메리츠 화재가 손을 들고 나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네. 이 노조 반발 때문에 실사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서 딜이 무산됐습니다. 올해 5월에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 신규 영업 중단과 함께 정리 방안 발표했는데요. 아까 들으셨던 보험 계약 이전 제도를 활용해서 상위 5개 대형 손해보험사로 계약을 분산해서 넘기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정리가 되나 싶었는데 요즘엔 또 이게 다시 뒤집히고 있더라고요. 이게 또 원점으로 돌아갈
올라갔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지난주부터 나온 기사들인데 매각을 다시 추진해 본다고 합니다. 새 주인을 딱 한 번만 더 찾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 애초 계획한 대로 청산을 하겠다는 건데 사실 뭐 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신현수님께서 MG화재보험 가입자입니다. 이 보험사 망한다는 기사 보고 너무 걱정했는데 제 얘기가 나오니 귀가 번쩍하네요 해주셨는데 잘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MG손보 가입자들은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사실 뭐 주변에서도 이거 해약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들 좀 하시더라고요. 네. 네, 개인적인 생각엔 해약하지 마시고 그냥 계시는 게 낫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호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애써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보장을 못 받는다거나 뭐 환급금이 날아간다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고요. 중소보험사들의 특징이 이 손님을 끌기 위해서 좀 화끈한 상품을 종종 내놓는다는 거거든요. 네. 저도 뭐 예전에 보험 담당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 기억을 보면 MG가 경쟁사보다 후한 조건을 내건 상품들을 치고 빠지기 식으로 자주 팔았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사실 소비자한테는 좋은 상품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의심을 한번 또 마냥 마음 놓을 수가 없으니까 네. 소비자에게 절대 피해가 없다고 이렇게 장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실 이게 절대라는 표현은 함부로 써서는 안 되긴 네. 하는데 이게 극단적인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초과하는 돈은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보험 계약 이전을 할 때 조건을 변경하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한테 좀 그런 불리하게 바뀔 여지가 없는 건 아닌데 네. 제 생각엔 우리나라 금융은 이제 관치금융이다 뭐 이런 말 많이 있잖아요. 정부에서 이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부실보험사가 생길 때마다 가만히 놔두지를 않았습니다. 네.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손을 써왔고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 처리할 때도 계약이 소비자에게 불리해지는 일은 없다 이렇게 강조했었습니다. 이쯤 되면 또 궁금해지는 게 국내 보험사 중에 네. 망한 사례가 얼마나 될까 하는 거거든요. 네, 드문데 생각보다는 좀 있습니다. 이게 외환위기 때를 보면 국제생명, 태양생명, BYC생명, 고려생명 이렇게 4개 업체가 퇴출된 적이 있고 2003년에는 리젠트화재, 2013년엔 그린손해보험이 파산한 전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이전 방식으로 모두 다 처리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보험업계에 계신 분들도 내가 가입한 보험사가 경영이 좀 어려워졌다 그래서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을 좀 많이 합니다. 좀 감안하셔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얘기도 한번 해보죠. 오늘 보험 해약하거나 갈아탈 때 주의할 점도 소개해 준다고 했잖아요. 네. 일단은 뭐부터 조심을 좀 해야 될까요? 저희 TV 보다 보면 네. 보험료를 아껴드립니다 하면서 저희 보험 전문가한테 상담 받아보세요 이런 광고 자주 나오거든요. 네. 소장님도 본 적 있으시죠? 아니 저 마침 얼마 네. 전에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네. 고객님 안보험이 없으시다면서 맞아요. 저 정말 네. 안보험 없었거든요. 정말 정성껏 알아봐 주셨거든요. 제 네. 조건에서 가장 합리적인 거 그리고 당분간 이 좋은 조건에 가입하려면 병원에 가지 말래요. 네. 아파도 좀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조언을 또 하시는 참았어요. 네. 그러다가 뭐 PDF 파일로도 정리해서 주고. 근데 이분이 지금 임 기자님이 얘기하려는 그분인 거죠? 맞을 겁니다. 이 소비자들 보험 가입 내역을 점검해서 좀 가성비가 낮은 상품은 정리를 하고 또 새로운 거를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다시 설계해 주는 걸 이제 일명 보험 리모델링이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 이게 잘하면 정말 도움이 되는데 잘못하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내용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너무 내 일처럼 열심히 도와주셔가지고 네. 집요하게 전화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감사하다. 내가 해야 될 거 이렇게 알아봐 주시네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아니 근데 내가 의뢰도 안 했는데 특정 보험사도 아니고 여러 보험사 제품을 다 비교 분석하면서 제안하는 거는 네. 어떤 수익 구조인 거지 하면서 저 상담사님 하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되게 피곤하네죠. 근데 제가 통화한 분이 뭐 이 보험료 절약을 뭐 전문가가 도와드립니다. 이 광고하는 보험 판매 업체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GA라고 해서 여러 보험사 상품을 동시에 취급하는 법인 대리점들이 있거든요. 이 GA라고 하셨어요. 네, 맞아. 맞아요. 네, 이 사실 보험 리모델링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효율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될 수는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독립도 하고 은퇴를 하신 가장이다 이러면 좀 뭐 사망보험금 비중은 좀 줄인달지, 좀 질병보장 비중을 높인달지 이런 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보험 같은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사례들이 좀 있거든요. 네. 옛날에 가입한 상품으로는 보험금을 못 받는 신종 암치료법도 좀 많아졌고 물가가 오르면서 의료비도 비싸졌고요. 좀 이런 것들은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단순하게 이제 병원 치료비 말고 요양비나 생활비 부담 또 가중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대비해야 되는 이제 필요성이 커진 측면 이런 것들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수도 있겠고요. 안 한 것만 못하다는 거는 어떤 경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보험을 재설계하는데 네. 보험료를 깎는 데만 너무 집중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오히려 좀 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계속 들고 있는 게 소비자한테 유리한 상품들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 해약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거든요. 이 보험 판매하시는 분들께서는 리모델링 상담을 하면서 이제 신상품을 팔면 여기서 수수료 수입이 나오는데 기존 상품의 중요성을 언급할 유인은 조금 적은 측면이 있고요. 좀 일단 보험료 부담 자체를 낮추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너무 그쪽에만 집중을 하는 게 좀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은 가입도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만 이제 해약도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스스로 해약하면 원상복구가 불가능하잖아요. 네, 안 되죠. 네, 이제 객관적으로 성심성의껏 비교해주는 분들이 훨씬 이제 많겠지만 우리나라의 보험 판매 업자가 워낙 많거든요. 좀 본인 실적에 유리하게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서 우리가 좀 피해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사하면서 인테리어 새로 했는데 집 리모델링 할 때는 내가 네. 뭐 건축 자재나 뭐 어떤 자재 그런 가격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공사 현장에도 좀 자주 나가서 챙길수록 손해 볼 일이 적더라고요. 네, 근데 보험을 리모델링 할 때도 이 계약 내용에 대해서 좀 꼼꼼히 알아보고 전문가 상담을 들어야 후회가 없을 것 같은데 보험 리모델링을 할 때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네, 일단 단종된 상품이면 해약하기 전에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이 보험은 옛날 게 좋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특히나 이제 그 예를 들면 연금보험 같은 거 옛날에 가입한 것 중에 뭐 연 7%, 10% 이런 확정고금리를 약속한 상품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거는 정말 끝까지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뭐 절대 나오지 않는 상품 같은 경우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보험사들이 저금리 시대가 이렇게 올 거를 간과를 하고 있다가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는 상품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가입하신 걸 보면 갑상샘암이나 유방암, 전립선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외감으로 분류가 안 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 가입하시면 이거는 한 일반적인 암 진단비의 10에서 20% 정도를 주는데 과거 암보험에서는 똑같이 취급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암보험도 해약 전에는 지급 조건을 다시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세제 혜택 때문에 가입하시는 것들도 있거든요. 이전에 거는 이전에 계산기를 한 번 더 두드려 보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보험 상품 수가 좀 다양해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데 적어도 내가 가입한 상품에 대해서는 좀 보장 내용에 대해 공부할 필요가 있죠. 네, 특히나 이제 생명보험이나 건강보험은 연령이 올라갈수록 보험료 자체가 비싸지고 재가입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제 고령에 접어들면서 위험보장의 필요성이 감소했다면 아예 해지하는 방법도 있지만 보장을 축소를 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아끼는 이런 대안도 좀 고려해 보실 만하겠습니다. 해지하지 않고 보장을 축소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험사들이 보장 기간과 조건을 유지하면서 금액만 깎는 감액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사망이나 질병보험금을 2억 원을 받기로 한 걸 1억 원으로 깎는 대신에 보험료도 그만큼 내려주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지는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시면 상품 내용을 확인해서 자세히 알려줍니다. 이 실손보험도 같은 갈수록 부담스러워지는 상품이긴 한데 한 번 인상될 때 많이 오르잖아요. 그렇죠. 이 실손보험은 가입 시점에 따라서 여러 유형으로 나뉜다는 거 많이 아실 텐데요. 뭐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있고 연내에는 5세대가 나올 예정입니다. 근데 주기적으로 보험료가 변경이 되는데 2017년 3월 이전까지 판매된 1, 2세대 실손은 한 3년이나 5년 단위로 갱신되는 상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3년에서 5년치 보험료가 한꺼번에 오르다 보니까 체감하는 부담은 더 높으실 수밖에 없거든요. 좀 노인돼서도 이거 정말 유지할 수 있을까 걱정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10년 이상 지난 옛날 실손 가입자라면은 좀 갈아타라 권유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갈아타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실 이거는 정답은 없고요.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보험료 부담을 줄일 거냐 아니면 빵빵한 그 옛날의 보장을 유지할 거냐 둘 중을 어느 것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제 지금 판매되는 실손은 보험료는 싼데 자기 부담금 비율이 기본적으로 한 20에서 30%씩
번씩 나오거든요. 또 치료 비급여를 많이 받으면 그 다음에 할증이 붙는 것도 있어서 좀 비교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각각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보험사 구조 자체가 계속 보험료가 오른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걸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는 7월 8일 오늘 기준으로 한국 프로야구 1위를 달리고 있는 팀은 어디인지 주관식으로 맞추는 퀴즈였습니다. 정답은 시즌 49승 2무 33패로 올해 프로야구 전반기 1위를 확정한 한화 이글스였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분들은요. 2419님. 6139님 그리고 주미경님입니다. 자, 그리고 청취율 조사 기념으로 방과 후 목돈연구소에서 준비한 더위 극복 프로젝트 치킨데이에서 준비한 치킨 세트 받으실 분들입니다. 자, 세 분 제가 뽑았거든요. 사고 차량 수리하시면서 경제 공부 중이신 8253님 그리고 103일 된 귀여운 아기 사진과 함께 그 옆에 아가만큼 뽀얗고 예쁜 엄마 사진 함께 보내주신 4376님 그리고 택배 배송하시면서 땀 뻘뻘 하시면서 인증샷 찍어서 보내주신 6745님께 치킨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 연구소는요. 존 트라볼타, 올리비아 뉴튼 존의 썸머 나이츠 띄워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오후 4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 연구소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Had me a blast.